뾰로롱 와우 사방가족 여러분 위클리 사건 반장 오늘 16번째로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뜨거웠던 사건 사고들과 함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들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큰 화제가 됐던 사건 되짚어보는 사반 핫픽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요. 고기 먹다가 날벼락입니다. 자, 2+ 한우를 맛있게 구워 드시던 부부께서 정말 황당한 일을 겪으셨다고 제보를 주셨네요. 네, 사반 가족인 한 부부가 제보한 내용인데요. 지난 9일 인터넷 광고를 보고 2+ 등급의 알뜰 한우 모듬 658g을 32,000원 정도 주고 택배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주말 오후에 한우를 구워 먹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뭔가 씹힌다면서 뱉었는데 작은 철심 같은 게 나온 거죠. 근데 설마 또 나오겠나 싶어서 계속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딱한 게 다시 씹혔고요. 뱉었더니 주사바늘 침처럼 보이는 게 나왔다고 합니다. 식사를 중단하고 남은 고기들을 다 잘라서 확인했는데 다행히 다른 조각에서는 안 보였다고 합니다. 부부는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으로 향했는데 이 엑스레이 촬영 후에 충격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자, 제보자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거 너무 찝찝하다 하고 그냥 밥 먹던 걸 멈추고 그냥 바로 병원으로 가서 한 번만 찍어보자. 너무 찝찝하다. 이렇게 해서 저도 찍고 남편도 같이 찍었어요. 엑스레이를. 남편 몸에 지금 바늘심 같은 게 보인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아직 배에 있고 이게 경과를 계속 봐야 된다고 이게 나올 때까지. 아니 딱 봐도 주사바늘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되게 위험해 보이죠. 이 남편과 아내 모두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아내는 이상이 없었지만 남편은 위장에 1cm 정도 되는 바늘 조각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박혀 있었습니다. 끝이 날카로워 보인다는 건데요. 의사에게 한우에서 철심 조각들을 가져갔더니 같은 조각이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도 이게 고기를 먹다가 나온 거냐면서 놀랐다고 하고요. 잘 배출되기를 바라면서 경과를 보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자연 배출이 안 되면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변을 못 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진짜 이게 너무 진짜 안타깝고 그것 때문에 막 오히려 더 신경이 쓰여서 더 속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 판매업체, 그 고기 판대는 뭐라 그래요? 네, 제보자가 업체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사 바늘이 나올 리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래서 아이고. 지금 몸속에 바늘이 박혀서 병원에 계속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더니 알아보겠다고 한 뒤에 다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환불해주고 병원 진료 영수증을 첨부하면 처리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체 측이 좀 대수롭지 않게 대응을 하는 모습이어서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처음 일어난 일인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또 다른 사반 가족분께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어요. 비슷한 일을 겪었다. 네, 너무 똑같다. 네, 또 다른 제보가 있었는데요. 최근 동네 마트에서 이분은 돼지고기 앞다리살 부위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제육볶음을 만들어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와그작하고 무언가가 씹혔고 뱉었더니 여기서도 주사바늘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뱉으셨구나. 네, 다행히 뱉었습니다. 제작진이 사진을 확인해 보니까 앞선 한우 주사바늘과 비슷했고요. 주사바늘 나온 거 보고 주사바늘은 보관을 하고 제육볶음은 바로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어린 자녀가 먹었으면 어쩔 뻔했나 정말 걱정이 많이 됐다고 하고요. 네, 마트에서 사과하고 바로 환불해줬다고 합니다. 야, 이거 무서워서 고기 먹겠습니까, 이거? 자, 그런데 이게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에서 바늘이 나온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네, 제작진이 축산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소나 돼지가 항생제나 백신 같은 주사를 맞을 때 주사바늘이 부러져서 소나 돼지 몸 안으로 박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수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접종을 하기 때문에 주사바늘이 제대로 수거되지가 않는 문제도 많다고 하고요. 생산 단계부터 도축, 유통, 소비 과정에서 매년 1, 2회 정도 농가에서 주사한 침이 적발되는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속 검출기로 육류를 감지한다고 해도 고기 표면에 부러진 주사바늘이 세로로 꽂히거나 또 작으면 적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겠군요. 자, 참 걱정입니다. 우리 사반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의견 주셨던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댓글을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도축업에 근무했던 사람인데요. 반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엑스레이로 검사하면 나옵니다. 저렇게 큰 건 현장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안 했다고 보이네요라고 하셨고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뭘 사 먹어야 하나요? 쾌차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한우 먹으려면 금속 탐지기도 같이 구입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이제 제작진이 이 본 방송이 나간 뒤에 이 남편분께 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어떠신지 좀 통화를 했는데 다시 엑스레이를 좀 찍어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주사 바늘이 지금 소장을 지나서 대장 끝에 있고 위험한 상황은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또 의사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녹화 방송입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보실 즈음에는 해결이 됐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자, 그 한우 판매 업체 측에서도 뭐 방송이 나가고 또 뭐 이래저래 여론이 들끓으니까 환불을 해줬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핫픽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핫픽 두 번째는요. 할아버지가 나만 줬습니다. 자, 정말 너무너무 열받았던 진짜 제가 방송 중에 이 감정을 주체를 못했던 사건인데요. 먼저 지난 방송 내용 보고 오시죠. 지난해 12월 말 충남의 한 식당. 동네 주민인 80대 노인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술만 마셨다고 하는데요. 식당 여사장은 딸을 식당 안에 둔 채로 장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나간 후에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할아버지가 몸을 만져서 기분이 나빴다고 한 건데요. 곧바로 CCTV 영상을 확인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식당을 운영하시는 40대 어머님의 충격적인 제보였죠. 네, 제보자인 40대 어머니는 충남 천안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방학이었던 7살 딸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동네 주민으로 종종 식당에 왔던 80대 남성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근처에 자주 가던 호프집이 문을 열기 전까지 술을 마시겠다고 말했는데요. 제보자는 남성과 등을 지고 밥을 먹었는데 가게가 좁아서 5m쯤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식사 후에 영업 준비를 했고요. 딸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남성은 계속 술을 마시면서 3시간 정도 머물다가 나가는데요. 점심때쯤 딸이 다가와서 엄마 아까 할아버지가 엉덩이를 만졌는데 기분이 되게 나빴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뭐 애가 좀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셨대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를 돌려보셨다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담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에 옷깃을 여며주는 듯 하면서 아이 가슴을 자꾸 터치를 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봤어요. 처음 본 게. 그러다가 뒤로 계속 돌려보니까 조끼 안으로 손을 넣어갖고 주물럭거리고 화면에는 잘 보이지가 않았는데 엉덩이 밑으로 허벅지 있는 쪽으로 쓰다듬는 CCTV가 있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정말.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보자께서 본 CCTV에는 80대 남성이 갑자기 딸의 조끼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 허벅지 등 여기저기를 만지고 주무르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딸이 싫어하는 내색을 비추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30분 동안 성추행을 이어간 겁니다. 제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동네에서는 이상한 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데요. 역시 제보자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동네에서 지금 사기꾼이 돼 있어요. 애기 팔아서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기꾼이 됐는데 어떤 동네 아줌마들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뭐 한다고 신고까지 했냐. 그래서 제가 CCTV를 보여줬어요. 내가 사기꾼이냐고. 내가 없는 말 했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다들 미친이라고 미친 영감탱이 곱게 늙으라고 이제 그제서야 제 말을 믿어주지. 그렇다고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동영상 CCTV 보여주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세상 천지 어떤 부모가 자식을 팔아서 어린 딸을 팔아서 이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80대 남성이 만나는 동네 사람들마다 성추행한 적 없는데 7살 딸을 앞세워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사기꾼이다. 이런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그게 제보자의 귀까지 들어왔고요. 남성이 자꾸 사기꾼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도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으로 찾아와서
왜 그랬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딸을 생각해서 CCTV를 보여주지 않고 참고 있었는데 워낙 이렇게 소문이 자꾸 돌다 보니까 결국 CCTV를 동네 주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아하. 이를 본 주민들은 성추행이 맞다고 인정을 하고 노인을 욕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80대 이 인간 성실하게 조사를 받으면서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식당으로 찾아와서 오히려 큰 소리를 팡팡 쳤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남성이 사는 집과 식당이 가깝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제보자와 딸이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딸이 놀이터를 가려다가도 남성이 보이면 문을 잠그고 나가지도 못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사건 발생 후 3개월 정도 후에 80대 남성이 식당으로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행패를 부리면서 사기꾼이다, 돈 뜯어가려고 하냐, 무고죄로 신고하겠다 이런 막말들을 내뱉었습니다. 또 내가 누군지 아냐, 예전에 서울에서 깡패였다면서 이런 이야기도 퍼부었고요. 곧바로 다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남성 심지어는 초동 수사한 경찰과 제보자의 어머니를 실제로 무고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당연히 무고 고소는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본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인간이 이제 이 식당으로 찾아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 딸이 어디 가슴이 있다고 뭘 만질 게 있다고 이딴 짓거리를 했어요. 예? 제가 참 이걸 지금 말씀드린 것도 참 순화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 제보자님께서 또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흉기를 들고 다녀요. 피해 어린이의 이 작은 할아버지 저희한테 또 연락을 주셨는데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 제가 그 옆에 그 술집 있거든요, 호프집. 거기서 술 한잔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술을 달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 술 안 준다 가라고 막 밀고 떠밀고 나가는데 밀다가 뭐가 있으니까 그걸 빼니까 그게 칼이더라고요. 미쳤나 보라고요. 칼을 가지고 다니냐 이렇게 지가 몸이 약해서 몸 보형으로 가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자, 소시적 서울에서 깡패짓 했다고 하더니 그래서 흉기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 피해자의 작은 할아버지 주장에 따르면요. 4월쯤 호프집에서 술 한 잔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80대 남성이 들어왔고 술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장이 술을 안 주니까 갑자기 사장을 밀고 뒷주머니에서 흉기를 빼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장이 흉기를 빼앗아서 상황은 다행히 마무리되는데 왜 흉기를 가지고 다니냐 물었더니 몸이 약해서 방어용으로 가지고 다닌다고 했다고 합니다. 흉기까지 들고 다니는 모습에 공포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무리 80대 노인이라도 흉기 휘두를 힘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제보자 식당에서 보복성 난동을 부린 게 마음에 참 걸리는데 네. 현재 그럼 경찰은 뭐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대요? 80대 남성이 식당에서 보복 난동을 부린 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법원은 고령에 거주지가 확실해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보복 행위로 3일간 구치소에 있다가 지난 8일에 풀려난 상황인데요. 제보자는 이 남성의 약이 바짝 올라 있을 텐데 혹시 아이와 마주칠까 봐 지금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 아동은 힘들어하는 상황으로 심리치료를 받을 예정이고요. 성추행 사건은 2월 초에 검찰에 송치됐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CCTV에 범행이 다 담겨 있는데 더 검토할 게 뭐가 있는 건지 어머니로서의 심정이 정말 답답하다고 하고요. 왜 피해자만 피해를 봐야 하는 건지 억울하다. 심지어 가게도 내놓은 상태라면서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원하고 피해자와 피의자가 분리되었으면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성토를 하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댓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80여 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추행했겠습니까? 엄벌에 처할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또 젊은 시절 깡패였다던데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죄를 저지르고 다녔을지 끔찍합니다. 부디 깜빵 엔딩이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손 진짜 충격적입니다. 저 어린아이를 더듬고 뭐 하는 짓인지 저래 놓고 무고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CCTV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저희 제작진이 본방송 나가고 나서 걱정되는 마음에 제보자께 다시 좀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구속영장 기각된 후에 아이 거 봐라 내가 잘못이 없으니까 나 다시 이렇게 나오지 않았냐 또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건 반장 본방송이 나간 후에 본 것 같아요. 쪽팔림을 느꼈는지 동네에서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그림 아주 그냥 종족을 감췄다는 거예요. 네. 물론 어딘가에는 있겠죠. 자, 아직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7살짜리 어린아이한테 이 짓거리를 한 저 80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4반 핫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4반 키워드 이어가죠. 자, 한창 식사 중인 두 남성 이때 툭 테이블 아래로 술병 떨어뜨리자 에이 하면서 발을 팍 차죠. 아유 왜 차 저걸. 자, 알바생이 테이블 위에 그 술병을 치우려고 하니까 야마 그거 왜 치워 하면서 막 불러 세웁니다. 자, 사장님이 다가와요. 사장님이 다가와서 사장님이 다가오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사장님을 뭐야 사장님이 팔을 떨쳐내려고 하니까 술병을 들고 사장님을 막 칠 것처럼 막 위협을 합니다. 자, 다른 알바생이 술병 치우려고 하니까 또 이리 내놔, 이거 안 되나, 매마 하면 빼앗아서 자, 그걸 빼앗으면 뭘 하려고? 던지려고? 뭐 하려고? 살포시 내려놓습니다. 아니, 네가 술병 어질러 놨으니까 치우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 5월 10일 서울의 한 고깃집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가게를 방문한 5, 60대 남성 2명이 식사를 하던 중에 영수증을 요구했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나는 고기를 먹은 적이 없다면서 알바생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후 본인의 실수로 술병이 테이블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갑자기 욕을 하면서 술병을 발로 찼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부상을 우려해서 빈 술병을 치우려고 하니까 왜 치우냐, 건들지 말라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인 제보자가 이유를 설명했지만 팔을 붙잡고 술병으로 위협하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제보자가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 남성들 출동한 경찰에게도 삿대질을 하면서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욕설과 반말을 내던졌습니다. 제보자에게도 내가 여기서 50년을 살았다, 밥벌이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을 했고요. 결국 경찰과 약 40분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제보자의 팔을 붙잡아 상해를 입힌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는데 다른 남성도 파출소에서 현수막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이 두 남성 가게에 오기 전부터 이미 술에 취해 있었고 가게에서도 소주 6병과 맥주 2병가량을 마셨습니다. 자, 모자에 마스크까지 아주 그냥 완전 무장.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더니 빈 배낭을 내려놓고는 자, 콜라 한 박스를 으라차차차차차 가방에 쓱 저렇게 막 우겨 넣습니다. 지퍼도 안 닫혀 지금. 으라차차차차차 들고요. 그 와중에 또 힘은 장사야 또. 자, 그리고 며칠 후에 똑같은 모자에 똑같은 가방, 죽지도 않고 또 왔어요. 자, 이번에는 우유 박스를 가볍게 품 화면에 들고 유유히 이만 총총. 진짜 왜 저러고 사니, 진짜. 그 나이에 우유 먹어서 또 뭐 하려고 또. 근데 지금 보시면 저게 5일 간격이거든요. 첫 번째가 4월 28일, 두 번째가 5월 3일입니다. 근데 모자와 복장이 똑같죠, 가방까지. 일단은 저 모습을 유심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피해가 추가로 나오면 안 되니까. 이 사고는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에서 조기가 4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이 지금 저런 일을 당했다고 제보를 하신 건데요. 콜라 한 상자, 또 우유 한 박스입니다. 사실 피해가 엄청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여기서 4년 동안 장사하면서 이런 일을 처음이었다고 하고요. 두 번 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아직 저 범인을 잡았다는 얘기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제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저 우유는요. 예. 사장님이 본인 애들 주려고 배달시킨 건데 세상에. 그걸 훔쳐간 겁니다. 진짜. 근데 이제 저 사람이 또 언제 와서 또 지금 한 번 저 자리에 이제 물색을 했으니까 자주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예 저 가게로 택배를 못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좋아.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처벌까지 바라지 않았는데 상습범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까 봐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배달 음식을 든 남자. 이제 막 호수를 확인하면서 복도를 지나더니 자, 아래를 저렇게 슬쩍 계속 쳐다보면서 계단을 오르죠. 지금 봅니다. 자, 그리고요, 잠시 후에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오더니 아까 그 문 앞 택배, 택배로 직행. 자, 등을 돌린 채로 한참을 꼼지락 이때 바닥으로 뭔가가 툭 떨어집니다. 포장지와 빈 상자를 저렇게 떨어뜨리고 마지막으로 또 포장지까지 까고 버립니다. 자, 그러더니 알맹이만 소중하게 들고는 꼬고. 자, 박 변호사님. 예. 훔치려면 그냥 다 들고 가든가. 그 와중에 쓰레기는 다 버려놓고 알맹이만 챙겨가니 안 그래도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이네요, 진짜 이거. 최고로 나쁘게 느껴집니다. 배달기사입니다. 배달기사가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게 뭐가 들었냐면 칼타공기예요. 네? 그 구멍 뚫는 거.
이게 아주 문구용품 같은 거죠. 어. 그거를 지금 한 10만 원 상당인데 아이고야. 그거를 이제 이 수강생용으로 이제 구입을 했었는데 그걸 가져간 건 뜯고 가져간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사실 크게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으니까 버렸다고 합니다. 아하. 나중에 이제 플랫폼 통해서 저 누가 가져갔냐 하니까 플랫폼에서는 예. 배달 기사 그 신원 확인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일단 없다고 하니까 10만 원 상당을 또 절도죄로 고소를 해야 되냐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아마 고소하는 것보다는 좀 그것도 좀 경찰에 좀 얘기해 보니까 그렇고 민소송 제기하라고 민소송 하기에는 또 돈도 그렇잖아요. 나 진짜 그러면 민사소송 하세요. 이거 너무 무책임한 얘기 그렇죠. 같아. 민사소송 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좀 답답한 마음에 저희한테 지금 알려온 것 같습니다. 아유 진짜. 자, 모자를 쓴 남성이 저렇게 갑자기 뭔가를 들고 휙 그리고는요 갑자기 몸싸움을 벌이는 저 두 명의 남자. 자, 그 처음 등장했던 괴한이 커다란 공구로 남성을 덮친 겁니다. 격한 몸싸움 끝에 괴한을 제압하는 저 남성. 그리고는 흉기를 빼앗아서 휙 던져버리죠. 자,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계속 제압을 하고 있는데 몸으로 누르고 있는데 그런데 다시 역공 뒤집어 제껴버리더니 또 다른 흉기를 뽑아 하지만 역시 다시 뺏어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제압을 하죠. 아 세상에. 그리고는 말이죠 근처에 보이는 공구마저 휙 던져. 자 지금 홀로 버티고 있던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나타나서 도움을 저렇게 줍니다. 경찰도 왔어요. 아 저 남성분 정말 대단하신데 아니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이거? 네, 지난 4월 26일 경기도 이천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입니다. 제보자는 당시에 사무실 문고리를 고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제보자의 어깨를 뒤에서 커다란 공구인 파이프 렌치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 엄청난 고통을 느낀 제보자가 뒤를 돌자 남성은 또 다른 흉기를 들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몇 차례 흉기로 맞은 끝에 제보자는 남성을 제압하고 처음 휘둘렀던 흉기를 치웠는데요. 하지만 흉기를 또 휘둘러서 빼앗아서 던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선뜻 사람들이 나서지 못했고요. 아이고야.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주머니에서 또 다른 종류의 흉기를 발견했는데요. 이 남성 흉기를 3가지나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 남성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일면식도 없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을 해치려고 흉기를 3개나 준비해요? 주변 주민들에 따르면 저 이제 흉기를 준비했던 남성이 제보자의 사무실 인근에 사는데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난히 소리에 예민한 반응을 보여서 평소에도 소리가 나는 곳마다 이렇게 흉기를 들고 찾아오곤 했는데 이제 그때는 위협에 그쳐서 경찰이 출동해도 특별히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직접적인 폭행까지 나섰던 그런 상황이 됐고요. 저 이 몸싸움을 벌인 분 손을 베었고 어깨 아이고. 관절, 허리뼈 이런 데 염좌 증상이 있고요. 다리까지 지금 앞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자 박 교수님 네. 이거 뭘까요 도대체? 근데 이분이 지금 뭐 조현병에 의해서 너무 청각이 예민하게 발달을 했고 그래서 소리가 나면은 그걸 본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을 이제 뭐 보호하려고 흉기를 여기저기 꽂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문제는 이게 너무 반복될 위험이 있어서 그러면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이분 조현병을 앓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약은 먹고 있는지 가족이 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일이 반복돼야 될 가능성이 높다면 강제 입원까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골목 저 끝에서 나타난 여성. 자 곧장 주차장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죠. 화단 앞에 서서 쭉 둘러보는데 어머 이거 내 스타일이야 약간 이런 거 같죠. 갑자기 그때부터는 뚝뚝 잎을 사정없이 뜯어냅니다. 아하 이런 자 옆으로 옮겨가선 본격적으로 서리를 시작하는데요. 그 순간 에구머니나 몸개그 시전까지 하고 계세요. 아이고 넘어지셨어. 자 아픈 손목을 주면서도 서리질을 계속하고 있는데 결국 한 손 저렇게 두둑히 챙겨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제발 길러 먹든지 사서 먹든지. 그러게 말입니다. 저게 뭐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영상은 지난 4일 경기도 안양의 한 주택가에서 찍힌 영상이고요. 제보자 아버지 집이 화단 쪽이랍니다. 거기에 이렇게 모종 텃밭을 꾸몄던 모양인데 아버님이
평소에 시장 가가지고 손주들하고 같이 뭐 상추, 고추, 깻잎 이런 것들 또 사서 함께 기르는 게 낙이셨대요. 네. 지금 보신 거 근데 방아나무에서 방아잎을 저렇게 따갔다라는 겁니다. 이 아버님이 CCTV를 보다가 저걸 확인을 했고 저기 이제 CCTV 촬영 중이라고 경고판도 앞으로 붙여야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아이고야.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손주들하고 같이 저걸 예쁘게 키워가면서 느끼셨다는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이 상처를 입으신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제보하신 겁니다. 화단 앞에 여성들이 저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죠. 자, 이때 쑥 꽃을 한 움큼 뽑아버립니다. 아이고. 자, 들고 온 봉투에다가 그걸 싹 넣어요. 자, 그리고 으쌰으쌰 봉지 안에 그냥 활짝 핀 꽃이 가득하죠. 그냥 한아름. 자, 양손에 들고 저렇게 힘차게 옮기는데 다른 여성들도 화단 앞에 쪼그려 앉아서 뒤적뒤적 너나 할 것 없이 저거 다 뽑아가지고 그냥 한 움큼 저렇게 들고 갑니다. 아무리 지각이 없기로 서니 진짜 왜 저러고 사니? 어? 네, 어제 부산 시민공원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입니다. 제보자는 그 5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여성 6명 정도가 공원 화단에서 꽃을 훔쳐가는 모습을 확인했는데요. 이미 근데 절도를 준비하고 온 사람들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끌고 온 장바구니 카트가 있었는데 이 안에서 빈 비닐봉지와 상자가 계속해서 나왔다고 하고요. 또 많게는 꽃 10본, 적게 뽑은 사람도 서너 본씩 장사도 가능할 만큼 많이 챙겨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성들이 꽃을 훔치는 사이에 다른 쪽에서는 공원 관계자들이 새로운 꽃을 가져와서 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해요. 공원 관계자가 제지하니까 도망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또 훔쳤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처음이 아닌 것 같아서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야, 아니 이게 양 변호사님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할 문제입니까 이게? 그럴 문제가 아닌데도 저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보자분은 저분들이 정말 저게 잘못이라는 걸 모를까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제보까지 했다라고 하시는데요. 저 공원이잖아요. 공원이 됐건 아니면 길거리가 됐건 관리하는 주체가 있는 곳들에서 저렇게 꽃이나 뭐 나뭇가지 같은 거 가져가지 않습니까? 절도입니다. 게다가 저렇게 6명이 때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특수절도예요. 특수절도야. 저건 1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리고 야생이라고 해서 산이나 들 같은 데서 함부로 또 가져가잖아요. 네. 산림자원보호법 같은 데 또 저촉될 수도 있거든요. 제발 길에 핀 꽃 한 송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같이 즐기세요. 왜 저러십니까? 아,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자, 위클리 사건 반장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반 제보 후 시간입니다. 사반 제보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코너죠. 자, 첫 번째 제보 후 공포의 노래방 손님입니다. 먼저 지난 방송 내용 보고 오시죠. 지난해 3월에 그 한 남성이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훔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CCTV에 다 저렇게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절도죄로 고소를 했고요. 잡혀서 벌금 30만 원 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부터 제보자랑 저 남성 간의 질긴 악연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지난해 11월인데요. 저 남성이 제보자의 노래방을 다시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노래방 문 앞에 쓰레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가져와서는 잔뜩 무단 투기를 했고요. 아이고. 네, 저렇게 버리더니 또 노래방 간판까지 훼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게 다 영상으로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결국 제보자는 저 남성 다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덕분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제 덕분에 지금 정신병원에 간 거예요? 지금 계속 음을 파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다 진짜 일 나는 거? 아니 진짜 실은 계속 교도소 갈 생각은 교도소요? 네. 교도소를 왜 가요? 교도소는 안 가요. 왜 안 가요? 단수폭행으로 교도소 안 나와요 어차피. 단수폭행은 벌금이랑 집행유예 벌금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병인 것 같은데 병이라고 해서 제가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어디까지 제가 이렇게 진짜 제가 죽어야만 이제 끝이 나는 건지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경찰관들도 보호를 안 해주시니까 제가 분명히 현장에서 체크를 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풀어져 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 본인이 절도를 해놓고 왜 사장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시 가서 쓰레기도 투척을 하고 사장님을 폭행까지 한 거잖아요. 적반하장 아닌가요? 심지어 이 경찰이 보는 앞에서도 사장님한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와우, 그렇군요. 자, 뭐 위험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뭐라도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폭행 사건 지금 수사가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습니까? 현재 상해 및 그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퇴원한 상황인가요? 이게 한 달 만에 퇴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사장님을 이렇게 협박하기 시작한 건데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진 상태인데도 그 다른 수단으로 사장님한테 연락하는 등 공포와 위협을 느끼고 계시다는 그 추가 제보가 들어와서 직접 뵙고 왔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훔친 손님이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곳에 찾아와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습니다. 사장님과의 질긴 악연이 시작된 겁니다. 저희 가게랑 저로 이제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초심매체 연락 금지가 이제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걸 어기고 이제 최근에 지인의 핸드폰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취해가지고 욕을 하고 제 돌아가신 어머니를 비하를 하고 협박까지 한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보복성으로 쓰레기를 투척하고 간판 및 안내판을 훼손했을 때 합의를 해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저를 스토킹 범죄로 어머님께서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아드님이 정신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다시는 저희 가게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제 합의를 해드렸던 건데 어머님께서도 그때 여러 차례 말씀하시길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이거를 정말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정말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한 번만 합의를 해주시라 말씀하셔가지고 울먹거리면서 말씀하시길래 저도 이제 어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어머님을 보고 해드렸어요. 합의를 해드렸는데 폭행 당일날 제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정신병원에 있을 아드님이 나와서 저를 폭행을 할 수가 있느냐 여쭤보고자 이제 연락을 드렸던 건데 그걸 가지고 스토킹 범죄로 이제 고소를 하신 겁니다. 피의자 조사를 최근에 받았는데 정말 수치심이 들고 힘들더라고요. 자, 본방을 보면서도 계속 걱정이 됐었는데 저 손님이 사장님을 3개월이 넘게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었을 줄이야. 그리고 가해자 부모님의 태도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합의를 해달라고 울먹거리다가 오히려 이제는 피해자를 스토킹으로 맞고소를 한 상황이잖아요. 혹시 사장님이 가해자 부모에게 계속 전화를 건 건가요? 아유, 사장님께서 그 3일 정도 연락을 했는데 가해자 부모 측에서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연락하는 내내 좀 불편하다던가 연락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사장님도 어머니가 이렇게 연락하시는 거 불편합니다 한마디만 하셨어도 연락을 더 이상 안 했을 텐데 예전에 그 합의를 할 때처럼 연락을 잘 주고받다가 갑자기 2달이 지나서 이번에 스토킹으로 고소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 살려달라고 막 눈물 펑펑 쏟으면서 그렇게 애원하다가 딱 이제 합의를 해주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말이죠. 혹시 쌍방으로 고소하려고 연락을 받아준 건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 사장님의 고인이 된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이야기를 한 게 저는 너무 화가 나요. 맞아요. 이 사장님 어릴 때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게 이제 평생 가는 슬픔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이런 것들 모두 종합해서 협박죄랑 모욕죄로 이제 추가 고소를 하셨다고 합니다. 가해자 언행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잖아요. 혹시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인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요. 이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가해자 어머니가 가해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게임하거나 술 마시러 갈 때 아니면 집 밖을 아예 안 나갔다고 합니다. 혹시 그럼 뭐 알코올릭이에요? 안 그래도 가해자가 사장님한테 그 폭행한 직후에 전화를 해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이 반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와중에 태도인데. 술을 마시자. 네, 맞아요. 이런 가해자의 태도부터 뭐 최근에 있었던 또 다른 위협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많은 걸 바랐던 게 아니거든요. 이제 가해자분이 마이크를 본인이 안 가져갔다고 끝까지 부정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하시고 진정하게 사과를 해달라. 끝까지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뭐 가져갈 이유가 없다. CCTV에 다 찍혔는데 판사님 앞에서 저를 거짓말쟁이 취급을 하고 저건 저작된 증거 영상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법원에서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 이제 뭐 판결은 이제 당연히 가해자의 잘못이 되었죠. 네,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저한테 원한이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와 사장님을 폭행한 가해자. 그러고서는 사장님께 술을 마시자고 전화했습니다. 혹시 술 드세요? 예? 술 드세요? 술이요? 예. 마시는데 별로 안 좋아요. 왜요? 제가 합의금 원하는 대로 드리고 술 한 잔만 하실래요? 저랑? 저 술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니 합의금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주실 수 없으시잖아요 지금. 어머니한테 부탁드려야죠 또. 아니 얼마 전에 100만 원인가 내셨다면서요 또.
예, 어머니가 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러고선 최근에는 또 다른 위협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인이 말을 해줬는데 정확히 이제 언제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여기 보시면 상가 건물입니다. 4층까지 있는데요. 쓰레기를 투척했을 때도 저기 2층에 올라가서 쓰레기를 투척을 했었는데 그 2층에서 칼을 들고 저를 기다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충분히 이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다. 야, 이거 너무 좀 충격적이에요. 폭행 맞아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술 한잔 합시다. 이 상황 자체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납득도 안 가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약간 장난스럽게 생각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자, 가해자가 사장님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는 상황 다 보셨는데, 자, 경찰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이 사장님께서 경찰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지적하신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2월 28일 폭행 당했을 당시에 이제 지구대분들이 출동을 하셨을 때인데요. 가해자랑 피해자를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이렇게 상황을 들어야 되는데 CCTV에도 나오지만 분류해놓지도 않고 이렇게 듣다가 제가 또 폭행을 당하거든요. 이제 한쪽에 이제 4분 정도가 서 계셨는데 2분은 주머니에 손 꽂고 있고 1분 정도가 이렇게 겨우 말리셨습니다. 제가 맞았을 때 체포하지도 않아요. 지구대로 데려가지도 않고 그 이야기 듣고 가해자가 주변에 손님까지 폭행하려고 하니까 지구대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것까지는 뭐 경찰관들 판단이 그렇다니까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문제는 지구대 데려가서 가해자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왜 풀어주셨냐니까 법이 그렇답니다. 본인들이 경찰차로 가해자 집 앞에 내려주고 부모님께 인계까지 했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님께 통화로는 아들이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다시 또 찾아오려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형은 감사실에 이제 민원을 제기하게 됐었죠. 근데 이제 민원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지구대 경찰관분들 말씀만 듣고 형이 없음으로 종결이 됐고요.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시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하시라. 이게 누가 봐도 저는 보복범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담당 형사님께서만은 보복범죄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다 이렇게 뒤져서라도 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좋았을 텐데 법이 피해자를 너무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찰이 보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발길질을 팍 하는데도 그냥 이 제보자 사장님이 정말 화가 나실만 하겠네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법이나 제도, 수사기관의 대응이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랑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장님께서 계속되는 경찰 조사에 정말 지쳐 보이셨는데 결국 부동산에 이 가게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자, 이 사장님 좀 되게 젊으신 분이던데 맞아요. 처음에 이 노래방을 오픈했을 때 이런 일이 있을까 상상이나 하셨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이 30대 정말 젊은 사장님이고 그 노래방을 연 지는 1년 반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방송 나가고 나서 저희 본방 나가고 나서 단골 손님들이 이 응원글을 적은 메모장을 좀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평소 사장님이 손님들한테 얼마나 진심으로 좀 대했는지 느껴졌는데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 사장님이 현재 어떤 심경인지 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진짜로 가해자가 저희 가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집이. 가게도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저는 이제 장사를 못한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인데 저는 진짜 그냥 처음입니다. 이 가게를 하는 게. 제 가게를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고 손님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좋았는데 그 손님 단 한 명 때문에 제 가게를 접어야 된다는 게 너무나 힘들고 슬프고요. 이게 그 경찰서에서 지급해준 스마트워치입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분들한테 이렇게 지급을 해주시나 보더라고요. 처음으로 제가 이런 걸 쳐보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너무 정말 힘듭니다. 그 가해자와 비슷한 체형을 가진 남자만 보면 제가 심적으로 너무 무섭고 힘이 듭니다. 밤에는 당연히 돌아다니지도 못하고요.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을 뿐더러 본인 말로는 기억조차 못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고 가족분들에게마저도 제가 이제 희망을 걸었다가 배신을 당한 상황이라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받으시고요. 자, 매번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도망다니고 자, 이 평범하고 착실하게 사는 분들만 정말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그만 괴롭히고 치료받고 죄값 치르세요. 두 번째 제보 후 이어갑니다. 자, 제보 후 두 번째 이야기는요. 절도범
엎어치기입니다. 자, 무인점포 사장님께서 7시간 이 잠복 끝에 상습 절도범을 잡은 사건 반장픽에서 소개해드렸었죠. 잠깐 보고 가시죠. 자, 한 손님이 무인 점포 안으로 입장하는데 여기 단골이래요. 익숙한 듯 음료수를 골라서 유통기한도 꼼꼼히 체크하고, 자, 그리고 메인 메뉴인 샌드위치까지 저렇게 딱 챙겨가지고 가게를 이제 나가는데 그 순간 한 남성이 오더니 딱 으라차차차차차차 하더니 그냥 엎어치기. 자, 여기서 으라차차 엎어치기 한 판을 내다 꽂습니다. 그냥. 자, 지금 이 상황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엎어치기 당한 사람은 도둑, 엎은 사람은 사장님입니다. 예, 진짜 저게 제 설명 없이 들었다면 저 왜 애먼 사람을 그렇게 그냥 폭행을 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한두 번 잡아본 실력이 아니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이 3번째라고 합니다. 이 사반 유튜버 영상에 댓글을 직접 다신 걸 읽어보니까 직접 다셨어요? 네,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따라하지 말라고는 당부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온몸이 흉기신가 보다. 나만 할 수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따라하지 마라. 이제 연습을 열심히 하셨나 보더라고요. 진짜. 자, 아무래도 뭐 진짜 위험하긴 하죠. 갑작스러운 상황, 또 범인이 또 어떤 식으로 반격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자, 이게 아무튼 사장님도 다치실 수가 있었는데 저도 그 댓글을 봤거든요. 좀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운동을 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직접 뵙고 왔는데 위클리 사반 최초로 최단 시간 안에 훈훈하게 결론이 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은 맞은편에서 7시간 잠복 끝에 절도범을 붙잡았습니다. 이 범인은 지난달에만 19차례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보통 이런 절도를 하시는 분들이 한 번은 안 오고 자주 오기 때문에 시간대도 루틴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잘 노리면은 거의 좀 검거하기도 편하고, 물론 이제 하기 전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을 해요. 하루에 2번씩 왔더라고요. 12시쯤에 오고 6시, 7시 그 사이가 있었는데 그날은 왠지 느낌상 오전에 올 것 같아서 이제 오전 9시부터 이제 계속 기다렸다가 2시 타임이 지나서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가 한 오후 4시 반경 40분 저쪽에서 들어가는 거 목격하고 도로에서 넘어서 여기서 훔치는 거를 목격하고 잡아서 이제 팔을 제압을 해야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무엇을 주머니에 또 이제 위험한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압을 했습니다. 한번 보면은 눈에 있기 때문에 CCTV를 계속 이제 범인이 했던 거를 절도범을 뭘 가지고 가는지 확인하다 보니까 거의 한 20-30번 넘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아예 각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죠. 그 방금 재연 과정에서 그 엎어진 사람 누구예요? 우리 회사 목줄을 하고 있던데? 저희 사건반장, 위클리 사건반장 PD님이십니다. 진짜? 열연을 하셨어요. 어쩐지 이 블러를 안 쳐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해도 되나 싶었거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저 도둑이 얼마나 상습범이었으면 사장님 기억 속에 그 CCTV 속 그 진짜 얼굴이 이게 각인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 4월에 CCTV로 확인된 절도건만 19번이었으니까 그 4월 전에도 사실 절도했을 확률이 높은 상황이죠. 근데 본업이 따로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엄청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절도범을 잡은 날에는요. 연차를 내고 아침부터 그 건너편 철물점에서 계속 잠복을 한 거라고 합니다. 다행히 철물점 사장님이랑 친하셔서 편의를 조금 봐주셨다고는 하는데, 이 절도범이 가게 들어가는 걸 보자마자 저 사람이다 하고 바로 아셔서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엎어치기를 하신 거죠. 자, 사장님께서 이 절도범 제압하는 장면이 꽤나 화제가 됐었는데, 맞아요. 하면 뭐가 됐든 그 인간도 팍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야, 너 왜 나 때려 하면서 막 오히려 막 적반하장으로 나온 거 없었대요? 저희도 그걸 가장 걱정을 했는데요. 다행히 그런 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사장님도 절도범을 딱 잡고서는 일단 도망가지 못하게 계속 이렇게 잡고 있었던 거고요. 누르고 계셨구나. 맞아요. 다행히 그 시간대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지나다녀서 신고도 바로 할 수 있었고 현행범으로 바로 인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절도범을 저렇게 본인 손으로 잡은 게 벌써 3번째면 얼마나 이 도둑놈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상권에 무인 점포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걸 그냥 두면 나뿐만 아니라 이 이웃 매장들한테도 번질 것 같아서 더 잡으려고 애를 쓰셨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하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2년 운영했는데 잡은 거는 3명.
성인으로 그것도 똑같이 잠복했다가 루틴을 해서 이제 잡았고 이렇게 대낮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못 잡으면은 여기만 당하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도 다 그 자기들의 어떤 먹거리 장터가 되는 경우들을 봐와서 무인을 대부분 이제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업도 있으시지만 CCTV라는 게 지금 여기만 해도 하나 뭐 꽤 많아요. 여기도 있고 밖에도 2개 있고 돈이 아깝지는 않아요. 뭐 배고프다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범인의 얼굴도 알아. 시간대도 알아. 그거는 이 심리적으로 안 잡을 수가 없어요. 한 달 동안 그 사람에 대해 화도 났지만 오히려 제가 더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신경했다. 관리 안 했구나. 내가 똑바로 안 봤구나. 아이, 사장님이 자책하실 건 없죠. 그렇죠. 그래도 이번에 신고 후에 그 사장님이 관할 경찰서 서장님한테 이 사건 관련해서 메일을 보냈는데 이틀 만에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서 그 근처 무인 점포에 다 붙여줬다고 합니다. 경찰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현행범으로 경찰에 넘겨진 그 절도범 조사는 마무리됐나요? 그러니까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었는데 저랑 인터뷰하고 다음 날 사장님이 합의를 봐주셨다고 합니다. 이 합의 관련해서 사장님이 가해자 어머니랑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형사 그분한테 전화 받았습니다. 이 무인가게 이렇게 절도하면 거의 다 잡혀요. 그치요, 사장님. 배고 먹어서 그랬다는데 제가 뭐라 했으니까 계속 겁을 떨더라고요. 처리한다고 죄송하다고 매일 또 목숨도 빌고 둘이 갔었거든요. 우려되는 거는 여자분이 뭐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러면 또 잡혀요. 네, 촉이 돼요. 배고파서 성님이 지도 그려놓고 맛있게도 가서 막 겁이 많아서 떨고 처리하고 죄송하다고 몇 번 후사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예, 없었던 걸로 하고 뭐 어머님도 힘드시겠지만 용기 내시고 자제분하고 건강하게 잘 좀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많이 받으시고요. 이후에 건강할 때 돈 주겠습니다. 전 그래도 뭐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는데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분은 아니셨네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합의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통화 내용이 중간중간 생략이 됐는데 지금 화면에 이제 합의서 내용이 나가고 있을 텐데 실제 피해 금액만 받고 나머지는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신 겁니다. 사장님께서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가해자들이 피해자인 척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봐서 그런지 저렇게 사과를 하는 가해자 어머니도 보기 좋고 정말 훈훈하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진짜 저도 그 녹취 들어보시죠 할 때 네. 어머니가 막 우리 아들이 뭘 이럴 줄 알았어. 맨날 그런 것만 봐가지고. 자, 그리고 이 합의서 내용에 실제 그 피해 금액뿐만 아니라 어머니한테 평생 효도하고 이렇게 살아라 뭐 이런 문구까지 또 넣었다면서요. 맞아요. 이 글이 저도 가장 감동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사장님께서 그 세상의 모든 도둑놈들에게 남긴 말씀이 있는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돈 내고 사가라. 100% 잡힙니다. 100% 잡힙니다. 제가 아니래도 그 무인점 운영한 사장이 아니래도 경찰분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CCTV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들어와도 위치 추적이 된다고 그래요. 잡는 거는 솔직히 일도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인 거지. 소액이니까 처벌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소액도 1,000만 원, 뭐 벌금에 6년 이하의 징역에 살겠고 그런 부분도 사실 몰라요.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은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이제 판결을 나서 처벌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전주인분들이 합의 웬만하면 안 해줘요. 웬만하면 안 해줘요. 왜 한 번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훔치지 말고 구매하십시오. 돈 주고 사드세요. 자, 피해 금액이 소액이어도 형사처벌은 받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제보 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셨던 위클리 사건 반장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예. 네,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매주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주요 사건들을 다시 살펴보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정희윤 기자와 함께한 시간도 정말 소중했고요. 사건 반장 본방은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 위클리 사건반장을 통해서 우리 사반가족 여러분을 직접 만나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는데요. 언제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니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세상을, 사람을, 사건을 밀착해서 바라본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정희훈 기자는 일단 뉴스룸 밀착 카메라 이 코너를 이제 앞으로 맡아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겁니다. 자, 뭐가 됐든 위클리 사건반장 16번째 방송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만요. 저희는 또 이렇게 돌아올 거라 약속을 드리고 매일매일 또 사건반장으로 만나 뵙고 있으니까요.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위클리 사건반장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JTBC